YBM HSK 전략의 신 6급 독해 제4부분 25강 구체적인 내용 파악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전략의 신 6급의 저자 김연희입니다. 25강부터는요. 독해 네 번째 부분인데요. 이 독해 네 번째는 지문에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문 해석이죠. 그래서 긴 지문에 문제가 4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위에 세 문제는 그 지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제, 내용을 묻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주로 이 지문에 해당하는 주제나 제목을 묻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재는 빈출 유형대로 최다 빈출 순위대로 랭킹을 정했기 때문에요. 우선 구체적인 내용 파악하기가 왜 4문제 중에 3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빈출 랭킹 1위로 잡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주제나 제목에 관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위에 3문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보시면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25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하기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이것은 뭐 설명문이든 서술문이든 논설문이든 상관없이 일단 지문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문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지문에서 빨리 찾은 다음에 그 주변을 읽어보면 질문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략 2부분 문제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강의 단어 고급이기 때문에 이 독해 네 번째 단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주로 설명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렵습니다. 가마에 넣어 굽다,烧制, 강화 도자기, 韧性陶瓷, 화학 연마, 化学抛光, 첨가하다, 添加, 산화칼슘, 양화钙, 칼슘, 섬유, 纤维, 잠재력, 潜力. 그 밑에 보시면요. 취性, 부서지기 쉬운 성질인 弱点, 약점, 취약성의 문제, 약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상징하다, 标志, 치명적인 약점, 致命弱点, 약점. 오른쪽에 보시면 단점, 결함 비슷한 단어죠. 缺陷. 그 밑에 균일하다, 均匀, 강인하다, 강인성, 韧性. 단어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요. 성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장기에서 졸과 차가 있죠. 그래서 띄우주, 조를 버리고 保居, 차를 유지하다, 지킨다. 다시 말하면 부차적인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취하다 라는 사자성어고요. 그 밑에 그대로 읽으면 참신하다, 아주 새롭다, 崭신. 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랑 선택항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보시는 게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지문을 먼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글자 들여쓰기를 했고요. 이 글은 다우츠, 도자기에 관한 설명문인 걸 알 수 있죠. 설명문의 주제는 첫 번째 단락에 보통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서부터 이거에 관한 특징이나 이유가 첫 번째는 이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고 另外 그 밖에 세 번째는 이렇다. 마지막에는 결론 부분이 나와 있어요. 보통 작가의 생각이나 어떤 관점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겠죠. 그러면 잠깐 사실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라서 앞부분의 첫 번째 단락에 주제나 제목을 묻는 문제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선 참고로 살펴보신다면 이 도자기는 시 뒤의 것이다. 인류가 창조한 最早 가장 오래된 人造材料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료이다. 그런데 那么但是 그런데 이 도자기의 취싱 부서지기 쉬운 성질은
一直是 줄곧 它的致命弱点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도자기는 부서지기가 쉽죠. 그러면 怎样才能 어떻게 烧制出 불에서 구울까? 什么什么的韧性陶瓷呢? 강화 도자기로 구워낼 수 있을까? 그 앞에 수식어는요. 강지싱, 충격, 그리고抗热性, 열에 강한 강화 도자기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강화 도자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설명문이 되겠네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고, 세 번째 방법은 이렇다. 전략 1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와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문제를 보시면 시알리에 다음 중 나샹 어떤 항목이 不是什么什么的方法 방법이 아닌가.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烧制韧性陶瓷 강화 도자기를 불에 구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언급하지 않은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대조하는 부분입니다. 뭐 열 처리를 통해서 두 번째는 화학 파오광技术 연마 기술을 사용하고 그리고 원료 속에 TNG와 첨가를 하죠. 양화 가이, 산화 가이, 칼슘 분말을 네 번째는 시엔웨이 섬유를 지종자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쉽게 카일리에투 부서지기 쉬운 갈라지기 쉬운 곳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首先 마찬가지로 각 단락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부분 혹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특히 앞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연지우 비아오밍 핵심 단어네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在什么什么的原料中 원료 속에 양화가오 이거는 산화지르코늄이라는 그 전문 용어인데요. 해석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도자기의 원료 속에 TNG와 첨가를 한다. 소량의 양화매, 산화 마그네슘 마찬가지로 해석 못하셔도 되는데요. 그 4번에 선택항에 나와 있는 양화가이, 산화, 칼슘 등을 이라고 했죠. 나왔네요. 원료 세 번째는 언급이 됐으니까 정답에서 제외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해석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강화 도자기를 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원료 속에 이런 양화가이 같은 것을 첨가를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짜이가이산 그 개선을 하는 거예요. 도자기 표면에 시아공후 약간의 공을 들이면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뭐가 있냐면 중간에 봤더니 병렬을 나타내는 그런 부호가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앞부분, 그 다음에 뒤쪽에 병렬로 연결되는 그 부분의 앞부분에 또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통구어, 뒤에 것을 통해서 화학이나 지시에, 기계의 파오광技术, 연마 기술을 통해서 消除, 없애죠. 도자기 표면의 최신 단점을. 나왔네요. B번 언급이 됐으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병렬로 연결된 부분, 앞부분, 통구어. 热处理 열 처리를 통해서 도달하게 되겠죠. 이러이러한 목적에 A번에 열 처리를 통한다. 마찬가지로 언급이 돼 있으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남아있는 D가 답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另外 그 밖에도 섬유를 均匀的 균일하게 分布于 뒤에 것에 분포한다. 균일하게 분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번째는 집중한다. 반대말이 나와 있네요. 4번의 정답은 D가 되겠네요. 우리 문제는 이미 풀어봤지만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속독을 해보시면요. 설명문은 첫 번째 단락에 주제문이 들어가 있어요. 도자기는 부서지기 쉬운 성질이 있는데 그런데 강화 도자기로 굽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주제고요. 우선 그 원료 속에 양화가이 같은 그런 물질들을 첨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또 화학 혹은 기계의 파오광技术 연마작용을 통해서 부서지기 쉬운 그런 결함을 없애기도 하고요.
혹은 열처리로 또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그 밖에 섬유를 균일하게 도자기 원료 속에 분포시키면 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해석을 안 했지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죠. 속독하는 방법입니다. 4번의 정답은 D. 마지막으로 5번의 문제를 보시면 작가는 对韧性陶瓷 그 강화 도자기에 대해서 是什么看法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작가의 어떤 관점은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락이 나와 있는데요. 봤더니 이것은 시 뒤의 것을 타오츠 도자기를 주요 가지게 하죠. 도자기로 하여금 展现的 참신한 생명리 생명력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참신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잠재력과 비슷한 말이죠. 잠재력이 크다는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BCD를 보시면요. B번은 따오퇴, 사회를 퇴화시킬 것이다. 세 번째는요. 기술이, 현재 기술이 건부상 따라갈 수 없다. 네 번째는 여전히 메이어 건번解决 해결할 수 없다. 도자기에 부서지기 쉬운 약점을, 치명적인 약점을. 그래서 BCD는 도자기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언급을 했든 안 했든. A는 장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거예요. 설명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풀어서 쓴 글이니까 긍정적인 게 주제문에 해당할 확률이 높겠죠. 5번의 정답은 A입니다.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전략 1, 2번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 고급의 독해 네 번째 부분은 고급이다 보니까 설명문인 경우에 전문 용어들이 들어가서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독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을 통하면. 단어를 보시면 발광하다, 빛을 내다, 파광, 그 밑에 섬광, 싼광,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그대로 읽으면 해화, 바다가 반짝반짝이는 현상을 해화라고 하죠. 나머지 한번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요. 하이파광, 바다가 빛을 내는 것, 루미네선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반딧불 같은 것처럼 열을 내지 않고 빛만 내는 현상을 하이파광, 루미네선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나머지 단어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지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문이 상당히 길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글자 들여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如果 만약에 당신이 能在夜间 야간에 밤에 观赏到 본다면 海发光 바다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본다면 会发现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것이 相当瑰丽的 아주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세 번째, 사람들은 이것을 이런 현상을 왜 하이호, 해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반짝이는 현상을 해화라고 합니다. 해화에 관한 설명문이네요. 其实 그러나 사실 海水 바다는 不会发光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눈길을 끄는, 매혹시키는 이런 현상이 谁引起的 누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러면 해화가 생기는 이유에 관한 설명문이죠. 이게 주제문이고요. 그거에 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여러 개 단락으로 나뉘어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질문하는 부분은 위쪽의 주제문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단락서부터 그 각 단락 부분에 그 설명하는 그 부분이겠죠. 구체적인 부분이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의 문제를 보시면 이 하양 바다에서 바다의 파광, 발광, 시균, 세균에 관해서 다음 중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지문에서요. 하양, 파광, 시균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주의를 읽어보시면 바로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단락은 주제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하이파광을 사람들이 벨청웨이 뭐라고 부르냐면
火花型, 불꽃형 루미네선스라고 부른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은 火花型 海发光에 대한 설명문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를 보시면 또 다른 그 海发光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디에서? 하양 파광시균에서 이 세균에서 인치더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 단어가 나왔네요.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문제를. 뒷부분에 보시면 앞부분 아니면 뒷부분이요. 그래서 特别是 그 중에서도 특히 下水道 하수도가 入海口 바다로 유입되는 被污染处最多 가장 오염이 많이 된 곳에 이런 것이 보인다라고 했죠. 그대로 D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의 정답은 네 번째.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네. 6번 문제도 있네요. 마찬가지로 6번의 문제를 보시면 불꽃점형 루미네선스와 샹관신 섬광형 루미네선스의 공통점은 뭐냐?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불꽃형 루미네선스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그 뒷부분에서 봤더니 또 이런 것들을 베이청의 뭐라고 부르냐면 섬광형 루미네선스라고 나왔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옆에 보시면 일단 중간에 但是 그러나 통상 일반적으로 보통 只有 잘 오로지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比较鲜明 비교적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만 在受到 받아야만 기계의劳动 어떤 방해, 움직임 혹은 화학적인 자극이 있을 때만 자극을 받을 때에 선명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섬광형 루미네선스 앞쪽에 보시면 기계나 화학 작용의 자극에서 비교, 식무, 비교적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점은 B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이고 7번도 있네요. 제가 지문이 잘려져서 보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잘 확인을 못했어요. 7번에 윗글의 근거에서 시알리에 다음 중 나시앙 정취에 옳은 것은 뭐냐 언급한 것이요. 봤더니 앞쪽에 뭐라고 했냐면요. 맨 앞쪽에 하이파광은요. 뿌진, 모모일 뿐만 아니라 슌리 또잘 아주 아름답고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단어네요. 그것이 위에 생산, 建设, 어업 생산 건설에 有着密切的关系,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이 단락의 주제가 되겠네요. 중간에 다 읽으실 필요가 없고요. 결과 부분 한번 볼게요. 因此 그렇기 때문에 经验丰富的渔民 아주 경험이 풍부한 어부들은 在夜间 야간에 能利用海광 그 바다 불빛을 이용해서 라이브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답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문을 자세히 다 정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부분, 마지막 부분 결과 그 부분만 보시고 중간에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은 생략을 하셔도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5강에서는요. 설명문이든 사실은 서술문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